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콜비 정책차관은 모범 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가족의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안 장관은 그간 여러 야전 부대를 방문해 많은 장병을 만나고 격려했는데요. 안 장관과 직접 소통했던 장병들이 느낀 다양한 소감을 KFN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지 부대가 2주에 걸쳐 대대급 쌍방 혹한기 전술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버팔로 대대와 황금 번개 대대는 특수작전팀과 대항군 임무를 번갈아 맡아 다기능 관측경과 대물 저격총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특수작전 역량을 한계까지 갈고 닦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모범 동맹국인 한국을 찾은 콜비 차관은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소식은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26일 오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 장관은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 합의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면서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이 한국임을 밝히고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안 장관은 또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이 2026년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주 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쟁부가 현지 시간 23일 2026년 국가방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의 회복을 제목으로 공개된 전략서. 미국이 방위 우선순위를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동맹국에 더 높은 수준의 방위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 동맹과의 책임 분담 확대 구절에선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역할 분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그리고 징병제를 통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해온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GDP의 1.4배나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많은 야전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소통의 행보는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 장관을 만났던 장병들의 소감을 김효진 기자가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안 장관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그러면서 장병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소통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저는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 가족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현장 지도시 안 장관은 장관이라는 권위 대신 진심을 앞세웠고 장병들은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듯한 장관의 진심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은 안 장관은 행군을 마친 훈련병들을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힘든 훈련을 이겨낸 장병 한 명 한 명을 가슴 깊이 품에 안고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해 11월 신병교육대대에서 행군을 마치고 장관님과 포옹할 때 그 느낌이 오늘 행군간 더 선명히 다가옵니다. 진정성과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성! 8월엔 서해 최전방 말도소초에 국방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발을 들였는데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는 해병대원들을 보자마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힘껏 깨어났습니다. 그 뜨거운 포옹엔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을 향한 각별한 신뢰와 애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장관님께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곧 국방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납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가 국방의 한 부분이 아닌 중심이라는 말씀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필승! 크리스마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12월 26일에는 강화도함을 찾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를 굉장히 이제 좀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았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취임 6개월,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보여준 소통의 식스센스는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에게 권위적인 장관이 아닌 가장 따뜻한 친구로 다가가며 강한 국방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방정책 전반에 민간의 시각과 전문성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실제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배성준 국방전략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자문위 구성에서 국방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국방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I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강력한 국방 개혁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명망 위주의 위촉이 아니라 국방부 정책 수립에서 추진 과정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전력 전강과 병력 절감에 따른 국방 운영 체계 혁신 등과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역할과 위상 확립, 장병 사기 진작 등과 관련해서도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체 위원회 74%가 신규 인사로 구성되었고 전문성과 역동성이 함께 강화되면서 앞으로 실효성 높은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문위원회는 안보, 군사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폭넓은 구성이 국방 정책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이번 정책 자문회의 핵심은 국방 정책을 군사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방 정책은 군사력 건설을 넘어서 국방 외교, 방산 수출, 병력 절감 문제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 국가 정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12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면서 각 분야 전문성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최신 성과와 개념이 국방 정책에 직접 연결되고 또 정책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국민 수용성까지 함께 높아지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국방 정책에 어떤 형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국방부는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 소그룹 간담회, 또 대면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문위원 의견을 상시적으로 또 자유롭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 분석, 국방 개혁 추진, 스마트 국방 역량 구축, 전자권 전환, 군인 복무 여건 개선 등 당면한 여러 핵심 국방 과제 중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국방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민간군 산하견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시각을 반영해서 정책 수용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보고서 작성과 기존 정책 보완, 개선에 직접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배성준 국방전략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특수작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 부대가 대대급 쌍방 전술훈련을 진행하며 혹한기 특수작전 역량을 극대화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싹 말라붙은 낙엽 소리만이 가득한 훈련장. 자연 그대로의 야산이 곧 전장이 된 곳에서 대항군의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특전대원들은 대항군의 발 아래서 은밀히 특수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 부대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2주에 걸쳐 대대급 쌍방 혹한기 전술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올해 특전사에서 유일하게 대대급 쌍방 전술훈련을 추진했는데 훈련에 참여한 2개 대대가 특수작전팀과 대항군 임무를 번갈아 맡으며 실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작전팀이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활용한 은거지 구축. 작전이 시작되면 이렇게 대원들은 은거지를 형성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매복 활동을 진행합니다. 작전팀은 다기능 관측경 등을 활용해 주변 지형과 도로 상황을 세밀하게 관측하며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찰 중 무기를 탑재한 적 차량이 발견되자 즉시 항공화력 유도 절차에 돌입한 작전팀은 신속하게 목표물 좌표를 산출해 적의 활동을 차단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저격 소총보다 월등한 관통력을 갖춘 대물 저격총도 함께 운용했습니다. 혹한의 상황에서도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하라! 군종실과 정훈실은 특전대원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형 전투력 강화 TF를 구성해 전중 후 개인별 설문을 실시하고 지휘관에게 전투 판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 지휘를 맡은 중대장은 무형 전투력 강화 활동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상태를 지속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시에 안전을 전제로 한 강인한 체력 단련과 체계적인 전투 기술 숙달을 실시하고 임무 수행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 통제하며 임무 수행 간 중대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휘하려고 합니다. 부대는 2주 동안 수경을 병행하며 혹한의 환경 속에서 침투 및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KF 뉴스 차성유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일정의 목표입니다. 강 실장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주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현재 해당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이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데다 우리에게도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육군 전술지휘 정보체계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대에 배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을 비롯해 육군, 삼성, SDS 등이 참여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무기 체계와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방사청 설명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디지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고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이 2025년 공군을 빛낸 인물과 단체를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했습니다. 도전 부문에는 자체적인 공중 촬영으로 K 방산 발전에 기여한 공군 항공촬영팀이 선정됐습니다. 헌신 부문엔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시 가장 먼저 진입한 김해기지 소방구조중대가 선정됐습니다. 전문성 부문엔 전군 최초 국방망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인 에어워즈를 개발한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참여형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군 교육사령부 박남숙 상사가 뽑혔습니다. 팀워크 부문엔 군 책임 운영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공군 군수사령부 제82 항공정비창이 선정됐습니다.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 화천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데요. 육군 12항공단 장병들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참여해 얼음 위에서 단결력을 다지고 민군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차가운 얼음 위 장병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얼음 축구에 나선 장병들은 공 하나로 금세 하나가 됩니다. 함께 뛰고 함께 넘어지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춥니다. 경기 내내 이어지는 웃음 속에서 단결력과 신뢰가 자라납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지역의 겨울 축제를 함께 즐기며 군과 시민 사이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체험하고 현장의 온기를 함께 느꼈습니다. 짧지만 특별한 이 시간은 장병들에게 재충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혹한기 임무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고 사기와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장병들이 웃음으로 채운 에너지는 다시 맡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됐습니다. 축제의 즐거움에서 하나가 된 장병들. 지역과 군이 함께 만든 겨울 축제의 기억은 우리 조국을 지켜나가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연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파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육군 53사단 장병들이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부산 부암동 신선마을을 찾아 연탄을 전달하고 겨울철 안전까지 살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리어카와 수레가 오가고 연탄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부암동 신선마을에 연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육군 53사단 부산여단이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2차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나눔엔 군장병과 군무원, 민간봉사자 등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탄 2,00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새해 맞이 나눔 당시 골목 특성을 파악해 구역별로 조를 나눠 좁은 길에서도 빠짐없이 연탄이 전달되도록 동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이 모은 기부금과 봉사단체 성금으로 연탄을 사전에 구매했고 장병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현장엔 온기가 번졌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전우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무 중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부대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이어가며 지역과 상생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병역 명문가 선발을 추진합니다. 병역 명문가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과문은 표창과 함께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되고 각종 예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연중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 병역 명문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장병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영식당 민간 위탁을 확대 추진합니다. 공군은 공군사관학교와 1전투비행단 등 3개 부대의 병사식당을 추가로 민간 위탁 대상에 포함해 메뉴 선택권을 넓히고 급식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앞으로 간부식당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식재료 품질 관리와 위생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군이 26일 계룡대 공군본부 김정열 장군실에서 제5기 공군검찰단 장병기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장병기자단은 수사 현장과 제도 운영 과정을 장병 시선에서 취재,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군은 기자단 운영을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장병의 신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1월도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서 야간 사이에는 곳에 따라 약한 소낙눈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소낙눈이 내리다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예상되며 해안산지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예상되고 주말부터 강추위는 조금씩 꺾이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